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3년 전 이맘때 수자원공사가 갑자기 섬진강댐을 방류해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최근 계속된 장맛비로 댐 수위가 오르자 수자원공사가 섬진강댐 물을 흘려보내기 시작했는데요. 수자원공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지만 주민들은 그래도 불안합니다. 김영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구례 읍내가 완전히 물에 잠겼고 곡성에서는 산사태로 5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를 냈던 2020년 8월의 국지성 집중호우. 구례와 곡성 지역 주민들은 3년 전 이맘때가 아직도 고통스러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겁이 나요. 왜 한 번 당했기 때문에 또 그럴라더냐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래 무서워. 그날은 생각이 싫죠. 엄청 피해 많이 봤잖아요. 지금 거의 사람이 없어요. 당시 수해의 원인으로 섬진강댐의 급격한 방류가 꼽혔습니다. 사전 방류를 해놓지 않던 수자원공사가 집중호우에 갑자기 초당 1,800톤의 물을 한꺼번에 방류하면서 섬진강 범람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섬진강댐 수문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올라갑니다. 거센 물살이 빠르게 흘러내리고 곧이어 하얀 포말의 물보라가 만들어집니다. 최근 장마로 홍수기 제한 수위인 194m 가까이 오른 섬진강댐이 하루로 초당 최대 300톤을 흘러보내고 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2020년 8월 이후 3년 만입니다. 댐 저수율이 57%로 댐 유역 내 많은 강우가 예보되어 홍수기 제한 수위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어 충분한 홍수 조절 용량을 위해 3년 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방류 하루 전부터 하루 지역 주민들에게 안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섬진강댐 방류는 열흘 가까이 지속되는데 인근 주민들에게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상가, 하천 등 위험 지역에는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구례군도 섬진강댐 방류에 맞춰 1만여 가구에 스피커를 설치해 대피 안내 방송을 하는 등 24시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전파하는 게 중요하다 판단하에 집집마다 스피커를 다 설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실시간으로 하지만 3년 전 피해가 다 복구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댐 방류가 주민들은 걱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하천 정비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공유의 문제도 있고 지금 눈으로 봐도 상당히 그 비가 많이 오면 저게 견뎌낼 수 있을까.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는 하지만 국지성 집중호우가 특징인 이번 장맛비 특성상 갑작스레 많은 비가 댐 주변으로 올 수도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들과 임대인을 이어준 공인중개사들은 책임이 없을까요? 공인중개사를 믿었는데 문제가 생기니 알아서 해결하라는 말에 피해자들은 막막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를 한 걸음 더 다가가 들어봤습니다. 광주 MBC가 선보이는 새로운 코너 현장 취재 한 걸음 더 김초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임차인들에게 주택을 100채가량 소유한 임대인이자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이 씨를 자신 있게 소개했습니다. 당시 중개인이 임대인을 소개하는 음성 녹취입니다. 그냥 확실한 분이셔요. 한 푼도 드린 게 없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태양이 없으신 분인데. 하지만 2년 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문제가 생기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그 사람하고 해결을 해야지 만나서 어떻게든 돈을 내놓으라고. 그러죠? 전화를 우리한테 했다니까 하는 얘기야. 임대인의 보증금 상환 능력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중개인이 계약 전 이를 말하지 않았다고 피해 임차인들은 말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줘야지만 그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준다고 그렇게 언급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 잔금을 이미 치른 상황이었고. 지역 부동산 업계에 이 씨의 보증금 문제가 알려진 뒤에도 매물을 중개한 중개사가 있다는 의혹도 나옵니다. 부동산들이 중간에 와갖고 이 사람 물건을 안 받아버렸습니다. 마지막에 붙은 부동산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서 들어갔지 그 사람들 아이들이 이러하던데. 실제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오랜 시간 임대인 이 씨를 알아왔고 상황이 안 좋아지자
이 씨에게 조언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가 생길 때부터 그 양반은 여기에 관심을 가졌겠죠. 차례 얘기를 했어요. 하나씩 뭐 연락이 돈을 달려주라고 연락하면 만나서 하나씩 해결을 해라. 팔아라. 취재진이 찾아가자 중개사들은 임차인에게 매물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해명했습니다. 또 그것은 피해를 본 임차인 자신들이 선택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니, 부동산이 그분의 등기를 띄워보고 등기에 문제가 없으면 해드리는 거지. 어떤 충분한 저기를 하냐고. 그분들 선택은 다 자기들이었잖아요. 법적 해석이 갈린다지만 역전세에 따른 보증사고와 전세 사기가 잇따르면서 공인중개사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중개한 거에서 사고가 나면 최소한 도의적인 책임은 있어야죠. 특히 보증금 위반한 사고가 있었다면 그거는 중개사 책임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다고 봐야죠.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여수에서는 다 지은 임대아파트가 논란입니다. 자치단체의 사용 승인이 나기 전인데도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어서 문제인데요. 더구나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특약사항이 변경돼 이게 임대계약서인지 노예계약서인지 모르겠다는 입주자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는 14일 입주를 앞두고 있는 여수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8년 임대 후 분양을 조건으로 지난 2021년 임대보증금 2억 6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입주민들은 입주를 코앞에 두고 임대 사업자가 내민 특약사항 변경 계약서를 받아들고 황당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노예계약서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변경된 계약서에는 당초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자녀 의무 임대 개월수에 따라 부과되던 위약금이 전체 의무 임대 개월수로 바뀌었습니다. 결국 이 같은 계약서대로라면 7년을 살고 해약하더라도 남은 1년치 위약금이 아닌 8년치 위약금을 물어야 할 판입니다. 또 위약금에 포함된 금리는 해지 요청 전달 한국은행 기준금리에서 5%로 아예 고정됐습니다. 5%로 고정을 해놨다는 거는 뭐 나중에 금리가 내려가도 5%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불리하게 다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네.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집을 반환할 경우 5%의 유보금은 3개월 내 정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조기 지급을 요청할 수 없도록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외에도 특약 조항마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문구가 비일비재하게 등장합니다. 변경된 계약과 관련해서 그 내용이 입주자들에게 불리하다라고 한다면 입주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당연히 계약이 성립이 안 되는 거고. 심지어 해당 사업자는 여수시에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았는데도 14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났습니다. 4일 전에 뭐 처리 여기 다 돼가지고 처리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뭐 그쪽에서 알아서 정리를 하겠죠. 시행사. 입주 예정자들은 임대사업자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취재진에게 사용 승인 접수를 해놨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변경된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공문을 보내면 검토한 뒤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담희입니다. 6년 전 생후 이틀 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했다는 30대 여성에 대해 경찰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여성은 당초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돌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7년 갓 태어난 아들을 야산에 암매장한 30대 여성의 죄명이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이 여성은 긴급 체포 당시 친정집에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돌연 아이를 살아있는 채로 묻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처음 진술을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서 죽은 것으로 알고 매장했는데 이제 아니다 사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매장했다. 진술 번복에 따라 더 중한 형벌을 받는 살인죄로 혐의가 바뀌었지만 이 여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술 번복 그런 부분도 신빙성 다시 따져봐야 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물리적 자료 확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여성 주변인 조사에서도 사건 경위를 뚜렷하게 밝혀줄 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부와 친정어머니는 아이 사망 사실은 물론 출산 사실도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여성이 아이를 안매장했다고 지목한 친정집 인근 야산에서 발굴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지역 시민사회가 6개월 만에 마주 앉았습니다. 올 초 진행된 간담회에서 거친 언사까지 주고받았던 양측은 성숙하지 못한 자세였다는 혹평 여론을 의식한 듯 이번에는 정책 위주의 토론에 주력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강기정 시장 취임 6개월을 맞아 올해 초 열렸던 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 민선 8기 광주시와 시민사회 간의 첫 공식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지만 거친 말이 오갔습니다. 양측의 앙금이 다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강기정 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다시 한번 현안 토론회가 마련됐습니다. 시민단체와 여러 언론사들이 강기정 시장의 불통을 꼬집은 만큼 어떤 분위기가 연출될지 관심이었습니다. 양측은 덕담을 주고받기도 하며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광주가 갈등의 도시로 되지 않고 이게 포용이 높고 그리고 공동체가 어떤 문제든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늘 광주 변화에 함께 나서주시고 또 때로는 비판으로 때로는 격려로 함께 해준 시민사회단체 일꾼 여러분들과 단체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복합 쇼핑몰 입점에 따른 지역 상권 여파,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현안 토론도 재원 위주의 생산전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다만 예민한 현안에서는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6개월 넘게 시청사 1층에서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는 보육대체교사 노조 관계자와는 불법 점거, 협상 대상 자격 박탈 등을 언급하며 언성을 높였고 풍암조수지 수질 개선 논란과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 세력이 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흐리고 있다고 지적해 관계자와 쓴소리를 주고받았습니다. 강기정 시장과 시민단체는 오늘을 계기로 더 자주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의료 인력 확대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전국보건의료노조가 내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총 조합원 6,500여 명 중 필수 의료 인력을 제외한 2,500여 명이 동참할 예정으로 조선대학교 병원과 광주기독병원은 오늘 각각 병원 로비에서 파업 전야제를 열었습니다. 노조는 파업 이튿날인 금요일에는 광주시청 앞에서 투쟁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14년 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던 한 가정이 현금 200만 원을 광주 북구 장학회에 기부했습니다. 광주 북구는 지난 2009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자체의 지원을 받았던 한 가정의 의사에 따라 오늘 오전 장학금 기탁식을 가졌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